반갑습니다. 저희 상어 스포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정보로 신세계를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 지로나 대 셀타 비고. 지로나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부진에 빠졌다. 리그 초반의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으며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유효 슈팅과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단조로운 크로스 패턴에 의존하고 있으며 치간코프와 다닐루가 중심을 이루지만 최근 4경기에서 단 2골에 그치며 결정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더 비크와 포르투의 부진은 공격 전개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비 라인은 블린트와 다비드 로페스가 중심이지만 스피드가 부족해 상대 역습에 취약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10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어 셀타의 직선적인 공격 패턴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셀타 비고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오사수나를 1대0으로 잡아내며 조직력이 살아났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견고한 경기 운영을 보였습니다. 지로나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지만 셀타 역시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확실한 득점 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프랑코 세르비의 크로스와 이선 침투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패스를 돌리는 스타일이라 상대가 내려앉을 경우 공격 기회 창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비진은 로드리게스, 마르코스 알론소, 스타펠트의 조합이 점점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실점만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로나의 득점력이 좋지 않아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르코스 알론소가 경고 누적을 안고 있어 무리한 몸싸움이나 반칙으로 인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로나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만 결정력이 부족하고 셀타는 수비적인 안정감이 올라오며 최근 경기에서 한 골 싸움이 많았습니다. 지로나가 경기 주도권을 잡겠지만 셀타의 역습이 위협적이며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불안정한 상태라 다득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지루한 공방전 끝에 승점 1점을 나눌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 아탈란타 대 베네치아. 아탈란타 리그에서 강력한 화력을 보이며 최근 2경기 연속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엠폴리전과 베로나전에서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으며 슈팅 숫자에서도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클럽 브리에전에서는 2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롱볼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스칼비니, 히엔, 코스누 등 핵심 수비수들의 부재로 뒷공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루크먼과 레테기의 폼이 최고조입니다. 루크먼은 최근 3경기에서 2골, 레테기는 엠폴리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루크먼의 왼쪽 측면 돌파는 베네치아의 측면 수비를 공략할 유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베네치아 최근 5경기 무승으로 부진하지만 라치오전과 우디네세전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라치오전에서는 수비적으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골에 그쳤고 마리치는 5경기 동안 무득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패턴 플레이가 부족합니다. 수비적으로는 라두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라치오전에서 결정적인 슈팅 3개를 막아내며 팀을 실점 없이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마칸달리와 칸데는 제공권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아탈란타 공격진을 상대로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탈란타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리그에서 최근 강력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네치아의 수비 블록을 뚫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패배로 인한 멘탈적 부담과 수비진 공백은 변수입니다. 베네치아는 수비적으로 내려서고 라두의 선방을 앞세워 버티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베네치아의 공격력이 너무 약해 아탈란타의 실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기 양상은 아탈란타의 점유율 우세 속에서 베네치아의 수비 버티기가 예상되며 3골 이상 터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 RB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 라이프치히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로 패배 없이 버티고 있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승리를 확실하게 가져오는 힘이 부족합니다. 직전 볼프스부르크전에서는 슈팅수 대비 유효 슈팅이 적었고 하이덴하임전에서도 점유율을 지배했음에도 실속이 부족했습니다. 바움가르트너의 징계 결장과 폴센, 헬리스, 슐라거의 부상 이탈로 인해 스쿼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오펜다와 셰슈코의 투톱이 나서며 샤비 시몬스가 이선에서 지원하는 형태지만 오펜다의 골 결정력이 흔들리고 있고 셰슈코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전술적 특성상 상대 역습에 취약합니다. 최근 2경기에서 4실점을 허용했으며
역습 상황에서 오르반과 루케바의 커버 플레이가 느린 점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중원의 캄플과 자이발트의 수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인츠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상 파울리전에서 수비 안정감을 입증했고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강한 조직력을 보이며 상대 공중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에서는 부르카르트와 바이퍼가 투톱을 형성하며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펼칩니다. 하이덴하임전에서도 점유율에서 밀렸지만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로스 위주의 단순한 공격이 아닌 빠른 템포의 이선 침투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핵심 수비수 코어의 징계 결장과 무에네의 부상이 변수입니다. 코어는 상대 압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무에네는 수비 조율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들의 부재가 빌드업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잘 유지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최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마인츠의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프치히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확실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마인츠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며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라이프치히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두 팀이 승점 한 점을 나눌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분석. FC 하이덴하임 대 메넨글라트바흐. 하이덴하임 최근 경기력이 불안정합니다.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극적으로 승점을 따냈지만 프라이부르크, 마인츠전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하위권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력의 기복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전술적으로 빠른 전환 플레이를 선호하지만 상대가 점유율을 가져갈 경우 수비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진의 김버와 마인카는 제공권과 태클에서 준수하지만 공중볼 경합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피어링거의 활약이 필수적이며 상대의 압박이 강할 경우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상과 징계로 인한 전력 공백도 큽니다. 도르시와 브로이닉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과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떨어진 상태이며 슈베프너의 징계 결장으로 인해 중원 장악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 최근 경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완패했지만 이전 우니온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전에서 연승을 거두며 반등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측면 전개를 선호하며 이타쿠라와 엘베디가 중심을 잡고 바이글이 템포를 조율합니다. 공격에서는 은구모와 클라인디엔스트가 상대 수비를 흔들며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패스 플레이를 활용한 점유율 기반 빌드업과 경기 컨트롤 능력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부상과 징계로 인한 변수도 존재합니다. 주전 골키퍼 옴닌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는데 백업 골키퍼 니콜라스도 시즌 아웃 상태입니다. 이는 수비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가 전력상 우위에 있지만 하이덴하임이 홈에서 끈질긴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원정팀의 골키퍼 부재는 큰 리스크이며 하이덴하임이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결정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기 흐름상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분석. 베르더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베르더 브레멘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전, 아르미니아 빌레펠트전에서 수비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공격에서도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심 공격수 마르빈 듀크슈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 옵션이 대폭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안드레 실바가 최전방을 맡겠지만 최근 폼이 떨어져 있어 득점 기대치는 낮습니다. 중원에서는 옌스 스타게와 마르코 그릴이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점유율에서는 상대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지만
실효성 있는 공격 전개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최근 유일한 승리가 홈에서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볼프스부르크의 피지컬과 빠른 역습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지만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요나스 빈이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으며 티아고 토마스와의 조합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스반베리와 아스테르 브랑크스가 조율하며 패트릭 빈머의 측면 침투도 위협적입니다. 다만 아놀드와 루카스 은메차의 이탈은 공격과 중원 모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더 브레멘의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볼프스부르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볼프스부르크 승리가 유력합니다. 베르더 브레멘은 최근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핵심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 공격력도 약화되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무승부 경향이 많지만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양팀 모두 다득점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득점 경기가 유력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